제가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 전쟁과 맞짱 뜨기를 1991년도부터 시작해야만 했던 이유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정말로 너무나도 노골적인 조작 수사를 제 앞에서 감행했기 때문이에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미리 예방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한통속이더라고요. 노력했기 때문에 모두 한통속이라는 거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떨어진 그 순간 저의 결심은 이게 뭐지가 아니죠.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나가 아니고 정말로 목숨 걸고 작품과 직업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돼. 그런데 모두 한통속이니까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억울하게 뺏긴 작품, 직업은 절대로 못 찾아요. 근데 그 못 찾을 수 없다는 게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꽉 막혀 있다는 거기 구멍을 뚫고 나가야 되죠. 그냥 확 절대로 못 찾는다는 게 권력이 세워놓은 담벼락이지. 국민의 진실과 정의와 아니면 하늘의 섭리와 역사의 섭리가 세워놓은 담벼락 아니잖아요. 국민이 합심해서 그거 반드시 박살내고 뻥 뚫린 글을 만들어야만 되는 우리들의 과제잖아요. 저에게 그 절대로 못 찾는다라는 그 절망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제가 진심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죽던 살던 나 혼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순간 저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는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자가 제 목표였어요. 제가 그것이 절대로 관철될 수 없는 목표였습니까? 반드시 관철해야만 했던 목표입니까? 그들이 터무니없는 기득권이에요? 아니면 국가 권력이에요? 수구 꼴통이에요? 아무튼지 간에요. 비정상적인 정치 법치, 정말 대단히 비정상적인 지도자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그냥 그거 진짜 철근 콘크리트 벽을 그냥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당신들이 60년 70년 동안 그때는 60년 70년 아니었어요. 91년이니까 아무튼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40 몇 년 지난 그 시점이었죠. 40년 철옹성이 제 아무리 굳건하고 높다고 해도 그 장벽은 하루속히 무너뜨려야 할 거다. 내가 앞장서서 그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던 살던 국민은 절대로 그거 못 무너뜨려 그러고는 뒤돌아서고 말 것이다. 나를 철저히 외면하고 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았어요. 내가 앞장서서 무너뜨리면 무너뜨릴 수 있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쉽다고 생각하면 했냐면 이 저게요. 검찰이 작성한 무혐의 처분 이유가 너무나도 터무니없기 때문이에요. 저것도 제가 보이지를 않아서 이렇게 크게 썼어요. 고소인의 위 작품에 대한 일체 권리는 계약서에 기속된다는 전제하에서 그에게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건당 85만원, 총 1370만원이에요. 여기에는 총 370만원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정가는 15만원짜리 책으로 출판이 됐어요. 발행이 됐어요. 정가가 15만원짜리 책이에요. 그리고 서대원이 받은 그 작화료는 총 1370만원이에요. 이것이 위 작품 계약 당시잖아요. 계약 당시라고 저렇게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저게 중요한 건데 제가 밑줄을 못 쳐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뭘 놓쳤는가 철두철미 분석하면서 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계약 당시라는 그 말이 저기요 제대로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 중요성을.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다 꿰뚫을 수 있고 통찰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서야만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그 진단이 그래 너 최선 다한 거 맞다라는 화답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에이,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하면은 저기잖아요. 너 정말로 최선 다한 거 맞다. 그거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만 우리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보자. 검찰의 40년 철옹성이 지금 75년 철옹성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그 철옹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철근 콘크리트 갖다가 쏟아 부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못 무너뜨리나요? 그럴수록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무너뜨리겠다고 하니까 저에게 집중포화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30년 동안 얼마나 집요한 방해공작, 얼마나 정말 잔인무도한 방해공작, 얼마나 간교하고 교활한 방해공작을 당하면서 32년을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까요? 정신 차릴 수 없도록 뭐가 핵심이고 뭐가 중요한 건지 제대로 알아차릴 수 없도록 정신없이 들들들들 볶자는 게 검찰 왕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겠죠. 정신없이 볶아쳐라. 거기서도 정신 차리고 문제 핵심 본질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수준 차원 까지 내가 내가 나 자신을 이끌어 올릴 수 있는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보자죠. 올리고야 말겠다는 그 결심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게 제 결심이죠. 그 사람들은 니까짓 것들이 어떻게 니까짓 것들이 아니죠. 니까짓 게 어떻게 너 혼자 우리들의 방해 공작을 엄청난 방해 공작을
집중적인 집중포화를 그걸 뚫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겠다고? 네.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려면은요. 가능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짜야죠. 기꺼이 당해드리면 됩니다. 당해드리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면 됩니다요. 네. 기꺼이 당해드리자요. 터무니없는 불기소 처분. 네, 계속해서 하십시오. 고소투쟁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고소투쟁의 재고소투쟁의 본질은 하십시오. 계속해서 불기소 처분하십시오. 몇 년이나 하고 몇 번이나 하는지. 그리고 그 불기소 처분에 가담하고 진정 내사 공람 종결 처분에 가담해야만 하는 검사 수가 줄줄이 이렇게 계약서 사장이 만들어 놓은 저기잖아요. 굴레잖아요. 범죄 행각이잖아요. 거기에 엮여야만 되는 거잖아요. 피해자 당사자가 노력을 해야만 계속해서 엮여들죠.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해드려야만 계속해서 엮이죠. 고소장 제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7년만 지나면 공소시효 완료야. 제 아무리 뭐 중한 재질이라고 그래도 10년 15년이면 완료되잖아요. 공소시효를 완료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고소투쟁이에요. 기꺼이 당해드리면서 공소투쟁 완료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고소장 제출하자는 게 제 고소투쟁의 본질이에요. 그걸 지금 32년이나 계속 할 뻔했죠. 검찰이 제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다면은요.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그 공소 시효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32년 동안 끈질기게 고소장 작성해서 그냥 서울지검에 등기소송하면은요. 그리고 확인받으러 가면 되거든요. 등기소송 했습니다. 어떻게 접수해? 접수번호 주십시오. 접수번호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고소투쟁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등기소송하고 고소장 작성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피고소인의 명단이 늘어나는 거죠. 왜? 터무니없는 범죄 은폐에 가담한 검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굴비 두릅 엮듯이 엮어서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검찰이 제 남편을 살해해 주셨고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포괄일죄잖아요. 포괄일죄인데 그냥 불기소 처분 하다가 어떻게 하든 공소시효는 완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건을 순리적으로 해결해서 피해자가 더 이상 싸워야 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검찰의 도리죠. 공소시효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공소시효 완료예요. 절대로 순리적인 해결 찾지 않고 공소시효 완료를 찾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남편은 죽일 수 있어도 순리적인 해결은 안 돼. 그게 올바른 해결 방식이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절망하고 그냥 주저앉아야 됩니까? 나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해 하고 죽어도 고다. 검찰의 75년 철옹성 거기가 재무돔이었죠. 재무돔은
제 무덤이라는 그 시를 만들면 되겠네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튼지 간에 난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죠. 네. 검찰의 75년 그 철옹성을 무너뜨려야만 된다면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돼야 되겠네요. 국민들이 그냥 제가 가서 푹 박혀 있으니까요. 75년 전부터 박혀 있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빼앗긴 작품과 직업을 되찾기 위한 노력? 아니에요. 검찰 그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면전쟁, 고소투쟁이에요. 그러니까요. 30년 이상 계속해서 그 다이너마이트가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 거기다가 그 심지를 만들어서 그 다이너마이트에다가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은요. 국민은 그냥 그 줄을 만들어서 심지에다가 붙이면 돼요. 심지를 만들어서 불 붙이는 일만 하시면 검찰의 75년 철옹성 무너지면은요. 그냥 검찰 철옹성만 무너질까요? 아니면은 거기다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축해야 될까요? 그런데 검찰이 작성한 이 저기가 이거예요. 고소인의 위작품에 대한 일체 권리는 계약사에 귀속된다는 여기다가도 제가 계약 당시를 안 썼네요. 알면서도 지금 안 써놨어요. 이거 보세요. 계약 당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빼먹고 이렇게 흘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 오류 아니면 뭔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핵심 그런 것부터 낱낱이 찾아서 저 자신부터 완전 무격을 튼튼탄탄 정정당당하게 똑바로 서야죠. 그러니까요. 검찰을 상대로 한 정말 이제는 축구 사기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냥 저게요. 폭탄은 제가 폭탄이에요. 저 자신이 폭탄이고 이 서대원 사건이 폭탄이고요. 검찰이 70년 동안 저질러 했던 그 포괄일제, 총체적인 그 범죄 행각 그게 폭탄이에요. 그 폭탄에 저 자신인데 제가 제 생명 바치기 전에 노력 시간 열정 열의 전략 다 만들어서 바쳐 올리겠나이다라는 그 제가 저한테 한 서약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한 서약이었고 대한민국 역사의 섭리에게 향한 서약이었죠. 제 목숨을 바치기 전에 다 바쳐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명을 바쳐드리겠나이다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막판에 제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기 전에 검찰에 의해 살해당하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니고 역사의 섭리가 책임져야 될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거죠. 죽든 살든 아무튼지 저는 제 생명 다 바쳐드리기 전에
다이나 든든단단한 아주 엄청난 폭발력 그걸 갖고 있는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죄를 날려버리기 위한 그 죄를 날려버리기 위한 적이에요.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저기가 아니고요. 그 죄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죄인들은 반성하고 각성하고 그리고 그 죄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길을 모색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제발 개가천선하고 환골탈태 하십시오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적인 범행에 범행을 더하고 만행에 만행을 더하고 간교한 술수에 간교한 술수 사악한 술수 잔인무도한 술수를 더하고 언제까지 계속해야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왕이다. 그게 말이 돼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역사가 1948년 이승만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예요. 왜? 일제 부역했던 자들이 그 정권을 쟁취했기 때문이에요. 이승만 박사를 앞세워서 이승만 박사 혼자서 귀국해서 그들에게 일제 부역한 자들에게 이용당했던 거죠.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로 내가 수구 꼴통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고질하고 고착화한 수구 꼴통. 거기서 벗어나야만 대한민국이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면은 그게 됩니까? 또다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 1960 4.19 혁명, 1987 6월 민중항쟁, 그 다음에 2016 촛불 시위 혁명, 촛불 혁명. 그 다음에 찾아온 게 윤석열 정권의 저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정권을 갈아치우는 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교훈까지 심어주시려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딱 이 시점에 나타나야만 되죠. 문재인 대통령님, 뭔가를 좀 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유. 수국 꼴통들이 아주 진을 치고 막아서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한 채로 물려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수국 꼴통들이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쟁취한 노력파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철저히 막아서야 할 거는 32년이나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돌진해야만 했던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이죠. 32년이나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 전쟁을 끈질기게 계속해야만 했던 제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제가 글 쓰고 싶으면 글 쓰고 고소장 제출하고 싶으면 등기우송하고 일단 등기우송 해놔요. 그리고 등기우송 그 영수증 딱 가지고 들고 또 나가서 사건 번호 받아오는 거예요. 그게 제 고소투쟁에 한 번만 그렇게 해놓으면은요 일단 접수는 해놔요. 뒤늦게 등기우송한사가 나타나서 사건 번호 내놔 그러는 거 한 번 당하면 되는 거지 두 번 세 번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네, 등기 소송하면 네, 딱 접수해 놓고 있죠. 네, 고소장을 네, 20통을 제출하든 30통을 제출하든 네, 딱 한 개 사건 번호만 네, 혼납하는 거죠. 네, 저는 혼납을 받는 거고요. 네, 그거 네, 힘들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어떻게 하면 즐기느냐. 행복하게 즐기고 줄기차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자. 네, 그 즐기는 방법부터 네, 개발해야만 했어요. 네, 제 방식대로 제 방식대로 네, 네, 구상해서 네, 제 방식대로 즐기면 돼요. 네, 네 이게 네, 계약 당시 네, 고소인의 위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교학세 기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에게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건당 85만 원. 네. 여기는 네, 건당 100만 원 혹은 100만 원. 네. 혹은 100만 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총 1370만 원이 중요한 거죠. 네. 자카료로 지불하게 된 것이고. 네. 이 책의 정가는 네, 정가 15만 원짜리 책이었다. 네. 네. 저자 표시가 이렇게 판권에 저자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책이 없어서 저자 표시가 맛살난 책으로 네, 출판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네, 편집위원이라고. 네. 이상호만 네, 실명이에요. 네, 주평리도 없고 하늘도 없어요. 네, 홍익대학에 네, 국학과가 없더래요. 네, 전화를 걸어서 네, 국학과를 찾으니까 네, 그런 과는 없다고. 네, 홍대 네, 국학과 네, 교수라고 돼 있어요, 지금. 네, 여기에는. 예, 책에다가 어떻게 이따 이 짓을 합니까? 네. 그전에는 네, 여기 국학과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건 빼버렸나 보네요. 아, 네, 눈이 나쁘니까. 그리고 네, 흐릿하게 전, 홍대,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 국학과라는 이름은 네, 아무튼지 빼버렸어요. 네, 동서문화사, 네, 이거, 네, 동서문화사가, 네, 여기, 네, 지금, 네, 저기에요. 네, 동아학습 장강제 명의로, 네, 양도자 양철우가, 네, 1989년 네, 1월 9일 날 양도한다. 네, 양도자잖아요. 네. 저자나 화가가 네, 이의를 제기할 시 민형상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네, 양도한다예요. 네. 그런데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요. 3천만 원을 받고 네, 약속 어음을 받았대요. 네, 고종일 사장의 처 명의로 된 네, 약속 어음을 받았다고. 네, 여기 네, 분명히 네, 여기 네, 분명히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네, 이거 네, 밝혀냈어요. 네. 그 매출 대금을 네, 누구로부터 네, 어떻게 네, 받았는가요? 네. 3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한 장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은 저의 네, 저희 교학사 직원으로부터 네, 받았다. 누구의 이름인가요? 그 이름은 네. 고종일 처 발행의 예, 약속어음 네, 3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입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네. 자기들이 불리한 거는, 네, 이렇게 전부, 네. 이상하게, 네, 이렇게, 네, 저기를 만들어놔요. 네. 이렇게 저기잖아요. 네, 시커멓게 만들어놔요. 네, 여기가, 네, 여기에만, 네, 이렇게, 네, 새까맣게, 네, 저기 할 이유가 있나요? 네. 분명히, 네, 교학사는 고종일에게 팔았다고 했어요. 왜? 양도각서가 있잖아요. 저자 표시 말살까지, 네,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 고종일에게 팔면서, 네, 동아학습 장광재 명의로 3천만 원짜리 약속 어음을 내 지불하면서, 네, 동아학습 장광재 명의로 된, 네, 양도각서를 받아갔다. 네, 이거, 네, 교학사 사장은, 네, 이런, 예, 양도각서를 왜 작성해 줬을까요? 법률적인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약속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네, 나는 장광재에게 팔지 않았다고 얼마든지. 네, 장광재는, 네, 본 일도 없대요. 네, 장광재라는 사람은, 네, 본 일도 없고, 네, 만난 일도 없대요. 장광재라는 사람은, 네,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고종일의, 네, 소개로, 네, 만났던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네, 저기를 하고도, 이런 진술을 받고서도, 네, 고종일을, 네, 무혐의 처분해야 되니까요. 교학사에서 뇌물 먹고, 네, 고종일한테도 뇌물 먹고, 네, 뇌물을 받으려면은, 네, 이런 저게요, 네, 진술이 나왔다는 게, 네, 그냥 덮어버리면 되는 거죠. 묻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무혐의 처분하고, 네, 재기수사 명령을 했어요. 항고를 하니까 고종일, 네, 범이다. 고종일이, 네, 범인이다. 왜? 장광재는 3천만 원 가지고, 네, 한국역사만화 전집 14권 절대로, 네, 저기 할 수 없다. 네, 출판할 수 없다. 말이 아니다. 진짜 언어도단이다. 네, 그리고, 네, 한국장을 내니까, 네, 재기수사 명령 내렸고, 네, 이렇게, 네, 뒤늦게, 네, 이렇게 고종일이, 네, 고종일에게 판 거 맞다고, 네, 인정하는, 네, 진술 조서를 그때서야, 네, 작성한 거죠. 네, 이게 뭡니까? 전부, 네, 짠 맞추기, 증거가 없어서, 네, 무혐의 처분한 게 아니고, 네, 그야말로, 네, 무혐의 처분이 만들어내는, 네, 저기잖아요. 네, 무혐의 처분하기 위한, 네,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검찰 수사 목표가, 네, 무혐의 처분이에요. 그런데, 네, 해도 너무한 게 계약 당시부터, 네, 고소인의 네, 작품에 대한, 네, 일체 권리는 교학사에 기속된다는 전제하에서 그에게는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건당 85만 원, 총 1370만 원을 작가료로 지불하게 된 것이고, 네, 이제까지, 네, 제가, 네, 제 입장에만 생각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도대체 교학사는 이 책을, 네, 몇 권이나 팔려고, 네, 발간 계획을 한 걸까요? 네, 교학사는, 네, 대한민국, 네, 최고의, 네, 교육 출판사예요. 1951년부터. 네, 양철호 사장님, 네, 아들한테, 네, 사장짜리 90년대에, 네, 일단, 네, 물려줬었어요. 그런데, 네, 아들, 네, 쫓아나고, 네, 회장으로, 네, 앉았다가 다시 사장으로, 네, 복귀했어요. 그리고, 네, 정말로, 네, 더 이상은, 네, 사장 자리를, 네, 맡을 수 없으니까, 네, 작년에 제가, 네, 전화를 해봤는데요. 네, 여전히, 네, 명예회장도 아니고, 네, 회장이에요. 그리고, 네, 사무실이 있어서, 네, 뭐 며칠에 한 번씩은, 네, 나가서, 네, 정말로, 네, 중요한 네, 저기, 네, 그 뭐예요?
네, 그거는 네, 자기가 직접 사인한다는 거죠. 네. 겨우 이제서야 교학사는 도대체 그걸 몇 권을 팔 계산으로 기획했을까. 한국 역사만화 전집 14권은요 10년 이상 팔기 위해서 교학사가 10년 이상 팔면은요 적어도 100만 권 이상 100만 질 이상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교학사가 몇 권 이상 팔 수 있었다. 뭐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옥신각신 해도 돼요. 지금은 10년 동안 10만 권 팔기라고 작정했다고 치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15만 원짜리 책을 10만 질 발매하면은요 150억 원의 매출액이 생겨요. 근데 3천만 원 받고 팔았대잖아요. 이거는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 10년 이상 팔아야 될 역사 만화를 3천만 원 겨우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작비 전혀 거의 이거 100만 질 이상 판다 그러면요 권당 제작가가요 몇십 원 아니면 10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작 원가는 권수가 많이 발매될수록 낮아져요. 정말 총 판매액의 0.00001% 제작 원가가 들어요. 그 다음에 인쇄비하고 재본비는 꾸준히 나가는 거죠. 100만 부에 100만 부의 그 인쇄비야 재본비만 투자하면 100만 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20억 30억 한 권짜리라고 해도 그럼 서대원이 받아야 될 인쇄는 적어도 15억 이상이에요. 10만 부밖에 못 파는 교학사가 정말 영세 출판사라고 해도 10년 동안 10만 부도 못 파는 영세 출판사라고 해도 서대원이가 받을 수 있는 인쇄는 15억 원이에요. 그거를 며칠 전에야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내가 32년이나 이렇게 나 혼자 고군분투 그 온갖 악전투구죠. 근데 검찰이 제공하는 말도 못하는 저기를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외롭게 이겨내야만 했던 이유는 속 시원하게 뻥 터뜨릴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랄한 범죄인지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뭐를 어떻게 지적을 해야 모든 국민이 다 맞다 그래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출판계의 그 매절이라는 거네. 함부로 팔아치우는 몹쓸 그 범죄 행각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그 범죄 행각도 관행이라면요. 그 관행 그냥 유지해야만 됩니까? 아니면은요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30년 전부터 묻혀 있잖아요. 그 점점 키워줬잖아요. 검찰이 키우고 제가 키우고 하나님의 섭리도 키웠을 것이고 역사의 섭리도 그 다이너마이트 키워주셨을 거고 검찰 때문에 정말로 분통 터지는 온갖 검찰 비리 피해자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자살해야 했던 검찰 비리 피해자 망령이 돼야만 했던 원혼이 돼야만 했던 그분들의 그 망령 다 그 다이너마이트 키우는데 합심하고 협조해서 엄청난 그 다이너마이트
제가 요 사건 하나 이거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하는지 출판사가 얼마나 악랄하기 짝이 없는 범죄 행각을 검찰 무혐의 처분을 믿고 저지른 범죄 행각이잖아요. 결국은 검찰 책임으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이게 검찰이 공명정대한 법주행을 하는데, 법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학사가 이따위 짓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년이나 저는 저 혼자 내가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거야. 암만 생각해도 분통이 터질 때는 그게 그렇게 딱 가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계약 당시라는 그 말. 그리고 교학사 입장에서 생각해봐. 역지사지로 교학사 입장에서 생각해봐. 맨날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은 대목은 놓치고 있잖아요. 놓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교학사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10년에 10만 부밖에 못 파는 책이라고 해도 저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세는 15억 원인데 이거를 공당 85만 원, 총 1370만 원을 받고 모두 포기하기로 하겠다고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학사는 팔아치울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저기가 더 가관이잖아요. 당시로서는 저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만화 저작물에 대한 일체 권리는 해당 출판사에 귀속되는 것이 출판사의 관행이었대요. 이게 합법적인 관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는 교학사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요. 여기까지는 교학사의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불법적인 관행. 그거를 인용해가지고 무혐의 처분 이유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행이었기 때문에 위 작품에 대한 저작 재권 일체를 위 장강지에게 양도한 것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변소가 변소를 하고 있고, 아이고 참 장강재에게 팔았다는 거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웠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렇게 불법적인 관행을 쳐들어야만 했던 거는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출판날을 그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네.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출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데 1987년도에 넘겼어요. 네, 저희 부부, 네, 제 남편 서대원이. 네. 어떻게 네,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어요. 출판권은 네,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네. 출판권은 복제권자는 네, 저작자예요. 네.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네. 이게 네, 저작권법 네, 제60조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네, 제62조래요. 네. 법에 분명히 네.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데. 네. 그런데 네. 이거를 네. 저자의 동의 없이 네, 전매될 수 없다는 거를 네, 인정 안 하고 그냥 네, 묻어버리기 위해서 네. 여기다가 네.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네, 위 작품에 대한 저작권 일체를, 저작재권 일체를 위 장강제에게 양도한 것이 고소인의 권리를 네,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변소. 네, 양수로가 네, 그렇게 네,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변소가 뭐예요? 법정에서 네, 저기예요. 네, 말한 거 아니에요. 검찰청 네, 조사실에서 네, 검사실에서 말했겠죠. 아니면 네, 양철우가 아니고 네, 양철우의 네, 대리인이 네, 변소를 하고 있죠. 네, 참 네, 저기에요. 검사님들의 언어가 얼마나 네, 아름다운가 한번 보셔요. 네, 그들의 인격이 네, 얼마나 네, 한심한 지경인지 네, 제대로 한번 느껴보셔요. 네, 교학사 사장의 네, 인격도 네, 얼마나 네, 네, 정말로 네, 야비하고 교활하고 사악한지. 네, 여기에는 네, 지금 교학사 사장의 그 말, 그리고 네, 이거 네, 이것도 네, 저기잖아요. 해당 출판사에 네, 귀속된다는 것이. 네, 서대원이 혼자 전담해서 그린 네,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의 네, 저작채권이 네, 교학사에 귀속된다는 네, 전자하에서 네, 계약했고, 그래서 네, 그리고 그게 네, 출판사의 네, 출판 관행이었고, 그래서 네, 장강제에게 팔아치운 거는 네, 죄가 될 게 없다. 네, 그리고 네,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대요. 네,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네, 공소부재기 이유서예요. 네, 무혐의 처분 이유서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 어느 누구도 네, 저는 네, 이제 겨우 32년 만에 발견했지만요. 출판인들은 네, 출판 담당 기자님들은 네, 그리고 법조인들은 네, 이거 딱 보면 알죠. 저도 네, 얼마나 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네, 불기소 처분 이유서인지는 네,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요렇게 네, 딱 집어서 네,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허구 한 32년이나 네, 교학사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교학사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렇게 네, 제가 네, 주문처럼 연불처럼 외우고 있었는데 네, 근데 네, 이제야서 네, 가만 있어봐. 네, 도대체 교학사는 네, 그 책을 네, 몇 권이나 네, 발간할 예정이었는가? 거기서부터 네, 접근하면 네, 쉬워지겠구나. 누구나 다 네, 진짜 네, 초등학교 어린이도 네, 알아차릴 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한심한 사건인지를.
이제서야 저기 하니까요. 네, 오늘 제가 네, 어떤 작업을 할지 검찰에서는 네, 알고 있었죠. 네, 어제 그 글을 네, 작성해서 네, 이 상에다 놓고 잤어요. 근데 전부 네, 그거는 훔쳐가고 네, 엉뚱한 거 전부 흐트러서 네, 이상한 짓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요렇게 방해를 하자고 들면 네, 그리고 요렇게 네,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 주실 때 네, 저는 네, 그 방해해 주신 걸 네,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야죠. 고맙게 받겠습니다. 네. 32년 동안이나 네, 이런 방해. 네. 요따위 방해는 네, 저게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렇게 요따위 방해는 네, 제가 쓴 글 네, 전부 네, 훔쳐가고 네. 그래도 네, 이렇게는 못했어요. 지금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네, 만들어진 거겠죠. 네. 어제 분명히 네, 제가 네. 여기까지만 일단 네,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왜 지금 네, 이게 네, 얼마나 고마운 네, 네, 방위 공작으로 제가 고맙게 받아 안으려고 하는지는 네. 네. 이제부터 네, 제가 네, 1번, 2번을 네, 붙이려고 합니다. 네, 이제까지는 네, 연습이었고 습작이었기 때문에 네, 1번, 2번 네, 안 붙였어요. 네, 이제부터는 네, 이것도 네, 연습이고 네, 습작은 맞아요. 그렇지만 네, 이제부터는 네, 다 훔쳐가고 네, 전부 바꿔놓고 음성 변조도 가능하고요. 제 네, 말도 가능하고요. 제 말을 바꿔치는 네, 바꾸는 것도 제 말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아무튼지 별짓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네, 국민과 함께 이제까지는 네, 저 혼자의 습작이었고 이제는 네, 국민과 함께 네, 하기 위한 네, 그 습작이기 때문에 네, 1번, 2번 네, 번호를 붙여가지고 네, 등록하려고 합니다. 네. 2021년 네, 7월 9일날 네, 이 김경란 네, SOS를 네, 개통했어요. 경찰이 네, 검찰이 제 휴대폰 2개를 네, 한꺼번에 폭파해 버렸기 때문에 네, 휴대폰이 네, 새로 네, 구입해야만 했었고 김경란 검찰개혁 TV로 네, 그것도 네, 김경란 검찰개혁 TV 네, 유튜브도 청와대에서 네, 노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 안 그랬으면은 네, 그거 네, 절대로 네, 제가 저기에요. 네, 유튜브 개통하는 거 검찰이 절대로 네, 그냥 네, 악착같이 막았었어요. 절대로 네, 제가 집에서 네, 저 혼자 개통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개통 못했어요. 청와대에 나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를 네, 저는 느꼈어요.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이 유튜브가 네, 개통 가능했던 거예요. 네, 제가 네, 유튜브 채널을 갖게 된 거예요. 네, 트위터에 네, 계정을 네, 번번이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네,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네, 이제는 네, 거의 네, 끝나겠다라는 네, 그 확신이 들게 된 순간부터 네, 만들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미리 당해봐야죠. 틀림없이 처음엔 계정 만드는 거를 방해하더니 그 다음엔 네, 계정을 만드는 거는 네, 그냥 네, 허용하고 그 계정을 네, 사용할 수 없도록 제 아무리 네, 그냥 네, 지워버려요. 네, 트위터 앱을 지워버리고 아니면 네, 저기 네, 아무리 검색을 해도 네, 저는 네, 그 트위터 앱을 네, 다시 열 수가 없었어요. 네, 앱을 되살려서 네, 아무리 네, 김경란 쳐도 네, 열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방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네, 그래서 네, 청와대 가서 네, 여기서 내 유튜브를 개통하자. 여기서는 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생각했지만 네, 4월 달에 가서 네, 좀 기다리자. 너무 빨리 네, 만들면 그것도 네,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네, 좀 여유가 생길 예, 네. 거기에 내 적응해서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네, 11월 달에 11월 28일 날 네, 개정했어요. 개통했어요. 네, 서울의 소리 네, 저게요. 네, 네, 초심님이 네, 가만있어 봐. 이원정님인가요? 아, 네. 초심님이 네, 아무튼지간에 거기 와서 네, 단식을 했어요. 아, 네, 황교안 네, 저기 네, 그때 네, 무슨 당이었죠? 황교안 대표님이 네, 청와대 앞 네, 그 분수대 광장에서 네, 단식 투쟁하셨죠. 그때 초심님도 네, 거기 따라와서 네, 단식을 하셨어요. 네. 그걸 그렇게 할 때 네, 저기예요. 네, 유튜버에게 네, 유튜브 네, 저도 네, 계정을 저기 네, 개통을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개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네, 열심히 네, 애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방법을 배워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제가 네, 등록한 네, 네, 영상에 어떤 짓을 하는지 네, 확인해야만 했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한 네, 개통이었어요. 네, 처음부터. 그런데 계속해서 네, 자료를 훔쳐가요. 제가 작성한 글도 훔쳐가고 아니면 네, 전부 다 휘저어놓고 네, 말짱하게 네, 정리해 놓으면 네, 일부는 훔쳐가고 네, 조금 네, 남겨가지고 네, 휘저어놔요. 다시 네, 꼭 저기에요. 네, 시지프스의 신화 같아요. 네, 돌덩이가 굴러내리면 네, 다시 네, 그 정리하고 네, 다시 네, 고소장 제출할 수 있는 네, 그 증거 저기로 네, 증거 자료로 네, 정리해 놓으면 또 다시 와서 네, 전부 네, 흐트러 놓고 아니면 네, 바꿔치기 해가요 또. 네, 제가 갖고 있던 자료를 네, 빼가고 네, 자기들이 훔쳐갔던 거를 네, 다시 되돌려 놓고 네, 그따위 짓들을 했어요. 네, 그따위 짓들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네, 그따위 짓을 네, 그때 한번 네, 당해봤으면 된 거잖아요. 일단 당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할 이유가 없다. 네, 요것도 네, 독립된 네, 동영상으로 네,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일단 네, 마무리하고 네, 등록하겠습니다.